아파트라는 집 구조가 남자들의 공간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베란다 어디 한쪽을 좀 막아서 의자 하나만 놔줘도 남자들은 행복합니다. 급기야 시골에 딴살림을 차린 남편. 그런데 만화님 윤호는 떨어진 건가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서서히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죠. 마지막에는 그렇게 소원이면 한번 해봐. 그렇게 시작된 부부의 각집살이 각자 따로따로 행복한 비결이 있다면서요? 제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도 제가 박수를 쳐줘야 되고, 예, 하나를 주고 하나 받고 윈윈. 네. 자, 자기 잘까? 자기도 푹 쉬어. 여긴 또 무슨 상황인가요? 퇴근 후 혼자 딴 데로 새는 거 맞죠? 와이프가 허락했어? 이 질문만 수십 번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려 집 한 채를 지어서 딴 살림을 차렸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전 아파트가 좋습니다. 야행성 또 새벽형. 여기 채식, 이육식. 올 같은 자유를 획득한 행운의 남편들과 통 크게 딴살림 허락한 아내들의 이야기. 전국의 남편들 부러워서 앓는 소리 벌써 들린다 들려. 아유 어떡해. 넉넉한 들녘에 그새 푸릇한 봄 기운이 가득하네요. 충남 서산에 왔습니다. 햇살도 좋고 그리고 냄새가 사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시골이라서 그런가? 이런 시골에 집 한 채 있으면 참 좋겠는데. 뭐가 좋으세요? 고향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뭐 공간적인 이런 것도 좋은데 누군가가 있었고 내가 어떻게 살았었고 어떤 그런 추억이 있어서 뭔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푸근한 시골 마을에 언제든 훌쩍 쉬러 갈 수 있는 자그마한 집 한 채. 많은 이들의 로망 아니겠어요? 저기 독특한 집이 하나 있네. 지붕 색깔이 되게 특이하다. 창문 털 색깔도. 마을 어귀에 옅은 분칠을 한 초원집 한 채가 단정한 매무새로 자리하고 있네요. 야외 테라스처럼 꾸며져 있는 게, 이 집이 확실한 것 같네요. 한번 그러면은 주인분 한번 불러볼까요? 실례합니다. 계시나요? 예, 소장님 여기에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독립분이신 줄 알았는데.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봄철 반일하고 계셨나 보군요. 아이고, 먼 길 오셨습니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근데 뭐하고 계셨어요? 이게 냉입니다, 냉이. 어유. 예. 지금 냉이가 이렇게 엄청 많이 나왔네요, 이게. 향긋한 냉이 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네요. 저 그러면 남편 건축주님 그리고 아내 건축주님. 아닙니다. 저희 누님이십니다. 예. 아니 살짝 좀 연상이신가 해서 조금 좀 말씀드리기가 그랬는데 그러시구나. 이 집은 그러면은 뭐 오래전에 구옥을 아니면 뭐 사셔서 뭐 고치신 거예요 아니면은 옛날에 저희 친정 아버지가 지으셔갖고 우리 10남매가 여기서 같이 다 컸어요. 10남매가요? 네. 누나들 9이고 막내 우리 아들 그럼 몇 번째 누님 되세요? 저 5번째예요. 이 집 지어진 것도 꽤 오래됐겠습니다. 이 집이 지금 상량문에 보면 제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한 지금 5, 6년 정도. 어머니 이제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한 10여 년 넘게 이제 비어져 있었죠.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시골집을 제가 고쳐서 딴살림을 차리고 있는 박민용이라고 합니다. 이 집이 원래 고등학교 때 제 명의로 아버지가 돌려놓으셨었어요. 그래서 제 명의로 계속 있었죠, 이 집은.
이 집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지내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추억이 너무 많습니다. 처분할 생각은 없었고 언젠가는 내려와서 이 집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해마다 뭐 내년에 해야지 하다 보니까 그게 10여 년이 흘러가 버린 거죠. 까까머리 어린 시절에는 어서 커서 떠나고만 싶더니 나이 들수록 고향 옛집이 부모님 품처럼 그리워지더랍니다. 명절 때 내려와서 산소 때문에 산소 들려서 내려왔다가 집에 이제 매번 들리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집이 계속 낡아가는 모습이 아주 속상했습니다. 빈 집을 보면서 풀이 무성한 이 집을 보면서 숙제를 못한 아이의 마음,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10남매 복작이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가난했지만 따스했던 그 시절 추억까지도 복원하고 싶었답니다. 지금 혹시 저기 누님분은 어디 사십니까? 저는 여기 동네에서 지평이 1구에서 2구로 씻갔어요. 아, 그럼 결국 뭐 이 동네 사시는 거네. 예, 맞아요. 아, 그러면 뭐 계속해서 10년 동안 비워져 있을 때 어땠나요? 저는 우리 형제가 많아서 언니들이나 누구든 다 객지했으니까 모르는데 저는 동네에서 이렇게 보니까 속이 상했죠. 그랬다가 동생이 이렇게 와가지고 집을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친정이 다시 살아나는 부모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조금 전부터 계속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왜 제 눈을 한 번도 안 들여다보세요? 좀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소녀 같으셔. 누님 그러시면은 저 집 한번 구경시켜 주실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저는 저기 점심 약속에 우리 동생이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아니 이거 점심 거짓말 아니세요? 괜히 그거 부끄러우셔가지고.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항상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예. 그 부탁해서 집 구경하겠습니다. 예. 잘하고 가십시오. 네. 10남매의 고향집 풍경 지금은 어떤 모습이려나요? 어머니 손길이 깃들어 있는 장독대며 곡식을 담았을 대나무 소쿠리 처마 밑에 제비집까지 옛 정치 그대로네요. 저기 아까 쭉 그러다 보니까는 네. 제가 독특한 걸 몇 가지 봤어요. 아, 예. 첫 번째는 이제 칼라인데요. 네. 대문. 하얀 담장에 쨍한 파란 대문 지중해 풍으로 칠하셨네. 제가 색깔을 이 블루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시골에서 잘 흔히 안 쓰는 색감이거든요. 재즈블루색이라고 하는데 재즈블루? 예. 그래서 제가 이름도 청운재라고 지었기 때문에 푸르른 청운의 꿈을 키웠던 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우리나라 이게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이 서양 건축과 달리 지붕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지붕에 굉장히 사람들이 꾸미고 싶다 그러나 아니면 그 뭐 더 처마를 내고 싶다든지 하는데 이 집이 좀 독특한 게 연어 집들은 보면은 이제 빨간색이라 할까? 네. 빨간색, 파란색인데 이 집은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숙색이에요. 예, 숙색입니다. 자연하고 너무 튀지 않고 그냥 같이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골함석으로 지금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기와로 할까 뭐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어렸을 적 막 비 올 때 함석을 때리는 빗소리 그거를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추억의 빗소리를 복원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수소문한 끝에 부산의 함석집에서 구한 거랍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그리고 머리 조심하십시오. 네, 키가 문이 낮아서 항상 인사하고 들어오는 곳이 여기입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칸짜리 방을 하나로 투고 옛 석가래는 고스란히 살림지 이렇게 꾸며놓으니 시골 감성 카페 분위기인 거요. 바깥의 분위기랑 안은 굉장히 한옥 구조, 옛날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고 원래도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예전에는 박공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뜯어내고 석가래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좀 살리고 싶어서 예.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었고. 여기 부엌자리만 이제 석가래가 보였었죠. 뭐 쥐구멍도 있고 뭐 이래서 예. 그렇게 벌레가 많은 줄 몰랐어요. 나무 벌레가 집이 이제 오래 비워두다 보니까 오일스텐을 이렇게 딱 칠했는데 뭐가 막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나무 속에서 벌레들이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옛집의 구조도 잘 몰랐던 상태에서 수원에서 서산까지 4년간 틈나는 대로 오가며 손수 뜯어내고 고치고 했다는데요. 안방과 작은 방에 박공 형태로 천장이 되어 있었는데 석가래가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살았을 때도 그 박공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래를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천장을 뜯었는데 와 석가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대로 나무 모양 살은 그대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저도 이걸 하면서 나무가 휘어진 그대로 있고 이런 것들이 더 오히려 자연스럽고 네, 더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일을 하시면서 문득 이제 아버님의 손길 같은 걸 좀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밤에 마무리 작업을 딱 하고서 너무 힘들어서 이 바닥에 이제 이렇게 누워서 천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문득 떠오르겠죠. 이 집을 이제 맨 처음에 천장에 석가래 살리기부터 시작을 제가 했는데 다 구멍난 것을 다 메꾸고 또 다 갈아내고 이런 작업을 한 달 정도 제가 했습니다. 다 해놓고 너무 힘이 들어서 방에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석가래를 쳐다보고 있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때 들은 감정은 자식들 다 내보내고 빈 몸으로 껍데기만 남은 아버지 엄마의 갈비뼈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텅 빈 이런 공간이 아버지 어머니의 속 같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따뜻하고 포근하지만 한편으로는 눈물 나는 그런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땀이 밴 고향집은 객지로 떠난 자식들에게 봄 되면 돌아올 수 있는 제비집과도 같았답니다. 그다음에 이 집이 식구들이 모일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아버님이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집은 팔지 마라, 집은 팔지 마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무슨 이야기인지를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엄청나게 큰 선물이 된 거죠, 이 집이 저한테는. 15년 전 취미로 캘리그래피를 시작해 캘리그래피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민용 씨. 이 집을 처음 고칠 때부터 작업실 겸 갤러리로 계획을 했었답니다. 제가 평생 제 옆에 친구처럼 제 취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인생이 그 취미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저는 선택을 캘리그라피를 제 그런 단짝 친구로 키워온 거죠. 고등학교 때 이 집을 물려받은 막둥이 아들은 어느새 정년을 앞두고 아버지가 남긴 선물 같은 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You could sail to the moon, make it snow in mid-June. Oh, there's nothing. 근데 총 이거 하실 때 집에 돈을 많이 좀 끌어다 쓰셨나요? 아니면은?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되게 어렵죠. 누구한테? 집사람한테 어렵죠. 그래서 헌금을 받으셔야 저도 되니까. 이제 한 달에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어려운데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약간 세뇌 비슷하게 시골집을 고쳐야 되는데 밥 먹다가도 하고 지나가다가 뜬금없이 시골집을 고쳐야 되는데 계속 그거를 이제 계속 하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서서히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소원이면 한번 해봐. 평생 성실하게 가장의 역할을 다한 남편에게 내무부 장관 아내가 공로상 주도 승낙을 했답니다. 매주 주말에 퇴근과 동시에 집으로 내려와서 이 집에서 하루라도 좀 더 자고 싶어서 목요일 날 밤에 내려와서 하루 자고 금, 토,
생활하고 일요일 날 아침에 일찍 올라갑니다. 아내분은 뭐라고 하세요? 집사람이 또 배우고 뭐 이러는 거가 많아서 저보다 더 바쁩니다. 봄이 되니 안팎으로 단장할 게 많다네요. 샹뚝에 왜 구멍을 내시나 했더니 이거 화분으로 만든 거구나. 아니 그런데 그거 촬영팀 카메라 아닌가요? 아우 그렇게 막 손대면 안 될 것 같은데, 응? 병원 만들고 이러는 거를 나중에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이런 분들도 많고 틈틈이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민영 씨가 직접 기록한 정훈재의 사계 감상해 보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어때? 오늘 저기 날씨는 어때? 그 꽃들 다 심고 응. 그 장미조팝나무 당신 준 거 심으라는 거 그거 쭉 심었지? 그래서 거기 내년 봄에는 더 예쁘겠다. 거기 포토존 만들려고 그래? 그렇게 심었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좀 PD님. 물어보겠습니다. 네. 딴 살림을 차린다고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제가 하라고 했죠. 이 시골에서 늘 같은 장소에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추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좋을 것 같아가지고 괜찮았어요. 하라고 했죠. 주말을 떨어져서 생활하다 보니까 얘기거리가 더 많아집니다. 오이가 어떻게 되는데 참외가 어떻게 되는데 또 제가 여기서 텃밭 농사를 좀 하면서 고추, 가지, 오이 이런 거를 제가 갖고 와서 또 집을 가지고 갑니다. 가져가면 또 집에서 요리해서 먹기도 하고. 그럼 이 집 때문에 약간 대화가 더 많아진 효과가 있었어요? 많죠. 예. 그러니까 일상의 어떤 부부들은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집에 주말에 같이 있으면 뭐 얘기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집에서 뭐 밥 달라, 뭐 때 되면 뭐 이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워서 TV만 보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나와서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게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부엌이죠. 네, 옛날 부엌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아마 이것도 예전에 있는 구조 그대로 살리신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옛날 그대로 그 찬장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아궁이에 불 지펴 밥하시던 옛날 부엌.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찬장을 차마 떼어낼 수 없어서 새로운 용도로 달바꿈시켰답니다. 그 시절 오래된 물건들을 진열해두는 장식장 겸 작은 추억 박물관으로 말이죠. 이게 또 찬장이면은 네. 사실은 먹거리라 그럴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꿀단지라든지 네. 아니면 이렇게 함부로 꺼낼 수 없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네. 이렇게 두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키가 작으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근데 이 제 맨 꼭대기에 이제 어머니가 콩을 볶아서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누나들이 이제 살살 꼬시는 거죠. 저거 먹자고. 그러니까 서로 키가 안 되니까 저를 이제 무등을 타고서 올라가서 바구리를 콩바구니를 딱 잡았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그냥 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콩이 부엌바닥으로. 분명히 누님들이 직접 해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막내 동생이 해야지만은 걸려도 별 큰 그게 없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자기들은 그 순간 사라져요. 어딘가로.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누나들이. 막내한테 뒤집어 씌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고 친 언니들도 없고 그래도 우리들은 귀한 동생이잖아요. 남동생. 딸 9 낳고 10째 아들 낳았으니까 그냥 땅에 떨어지면 뭐 어디 다칠까 봐 막 이렇게 벌벌거리고 언니들서부터 하니까 다 그대로 따라서 했어. 근데 올케한테 한마디 좀 이해 좀 해줘 뭐 이런 거 없을까요? 이제 다음에는 내려와서 동생하고 같이 하고 너 할 건 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동생 조금 우선적으로 쳐줘라. 귀한 집 우리 막둥이 동생 아니냐. 잘한다. 10남매에서 저 막둥이 저 아들이다.
먼체 옆에 기역자로 작은 별채가 붙어있는 구조인데요. 아담한 주방과 침실이 이어져 있는 원룸 같은 공간입니다. 여기는 근데 별채입니까? 여기가 이제 광이었었어요. 예, 광이었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편찮으시고 좀 연로하시니까 저쪽에 넓은 공간에 계시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이쪽 광에 이제 화장실도 만들고 싱크대도 만들고 이렇게 주무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던 곳이죠. 예. 체리색 낡은 싱크대는 뜯어내고 좋아하는 화이트 앤 블루 톤으로 바꾼 주말 돕고 중년의 아담한 주방. 손님 오면 이렇게 펼친다네요. 루바라 그래야 되나? 뭔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외부하고는 좀 단절하고도 싶었고 이 가벽이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움직여요? 네, 집을 다 고치고 이제 집사람이 이제 내려와서 검수를 했죠. 저건 움직이게 좀 해보지 이 이야기에 그럴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뒤에서 다 조정했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끈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한 게 평소에는 1인용 침실인데 이렇게 하면은 여럿이 잘 수 있대요. 어우 넓다. 고향 집을 살뜰하게 가꾸는 것은 단지 혼자서 즐기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데요. 마침 누가 왔네요. 야, 지웠어. 아이고, 지웠어. 아이고. 아버님 저기 야외 테이블은 또 언제 가셨어요? 야, 이거 지내줘야지. 며느리와 손자셨군요. 시아버지의 주말 딴살림 며느리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궁금한데요. 본인의 취미가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분명하게 아시고 그걸 즐기는 모습이 진짜 사실 저도 부러워요. 각자 만약에 취미가 다르면 각자의 공간에서 하고 싶은 걸 또 즐기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건 같이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모든 순간을 함께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손자 지호에게는 또 얼마나 좋은 놀이터가 돼주겠어요. 나중에 이제 그네 매주고 그러면 놀러 왔을 때 이제 그네도 좀 타고 그리고 배추나무도 심었고 감나무 심고 단감나무도 심고 석류도 심고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다 익으면 니네가 와서 이제 따먹고 그래 놀다 가고 나중에 결국 내가 이쁘게 꾸며놓으면 지호 거지 뭐 내 거니 그게? 아우 감사해요. 지호야 즐겨. 야, 너무 멀리 빨리 감사하면 안 돼. 나중에. 저는 이제 이렇게 시골도 마찬가지지만 일상을 행복 지뢰를 이렇게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 주위에 행복 지뢰를 많이 심는 사람일수록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있는 일상에서 옆으로 한 발을 딱 갔는데 밟았는데 행복해. 이쪽으로 가서 밟았는데 이것도 행복해. 이렇게 내 주위에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심어 놓으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 나무꾼을 해서 하늘을 올려다보아도 행복하고 이런 의도가 또 있습니다. 민영 씨에게 고향집 딴살림은 소소한 즐거움만이 아닌 폭죽처럼 터지는 행복 지뢰밭이었군요. 각자의 일상에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떤 지뢰를 선사하고 싶으신가요? 이번에는 강원도 원주에 왔습니다요. 어떤 가한 큰 남편이 도심 한복판에 딴살림을 차렸으려나? 혹시 새로운 소장님? 왔어. 아하, 오늘의 건축주 부부로군요. 오늘 수업은 어땠어? 잘하지 원래. 오빠는? 나는 뭐 항상 문제 없지. 고생했어. 오빠도 고생했어. 이제 가자. 집에? 그러자. 부부는 둘 다 중학교 교사랍니다. 부부의 사이좋은 퇴근길. 그런데 자기 잘 가.
자기도 푹 쉬어. 아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요? 아내는 어디로 가고? 남편은 또 어디로 온 거예요? 어머 이거 수상하다 수상해. 딱 봐도 뭔가 비밀스럽고 은밀한 공간 같은데. 어우 정말 궁금하다. 응? 안락한 1인 소파에서 음악을 감상하며 느긋한 시간을 누리는 남편? 안녕하세요. 나만의 보물섬을 가지고 싶어서 다른 살림을 차리게 된 강큰 남편 이연석입니다. 아이들이 조금 컸을 때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가사 일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 일도 있는데 이제 워라벨이라고 하죠. 근데 그 워라벨을 저는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제 끝나면 집에 와서 또 다른 이제 집안일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한테 이제 남는 시간은 한 밤 8시, 9시 이때서부터인데 또 다음 날의 일을 위해서 또 일찍 자야 되고 이게 쳇바퀴 돌듯이 너무 돌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만 나를 좀 사랑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이제 살게 됐습니다. 오유 아무래도 수상한 두 번째 딴살림집 어서 가보자고요. 소장님은 혼자만의 공간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저희 뭐 집에 불 때는 황토방이 있어요. 간혹 거기서 이제 좋아하는 뭐 음악 듣기도 하고 책 보기도 하고 지인들 불러서 술도 한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자들의 동굴 하면은 시골 자연 황토방 보통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오래된 주택가에 동굴이 어디 있단 말이지 이게? 벽돌집이 동굴인가? 여기 독특한 집이 하나 있네. 빨간 벽돌 집들에 둘러싸인 하얀 집 한 채? 마치 이게 이 라운드가 사람을 푹훈히 이렇게 감싸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음침한 동굴이 아니라 따뜻한 동굴 같은 느낌이 이 집인가 본데. 소장님 여기입니다. 아, 예. 동굴 주인분이시구나. 얼른 들어오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네. 혼자 사는 집보다는 가족이 살 것만 같은데 지금 혼자 나오셨네요? 가족들은 다른 곳에 다 있고요. 저만 지금 여기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집을 나오셨다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아, 좀 이상한데? 이상하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집인데 네. 가족들은 살고 있지 않고 예. 혼자 살고 계시는데 네. 가족들도 가끔 오신다? 네. 전 자연인처럼 지내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고 자연인처럼. 아. 도시인처럼 혼자서 저만의 삶을 누리고 싶어서 한번. 아니 그 꿈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집 한 채를 따로 지었단 말인가요 지금? 대부분은 야 이제 애들 다 키웠으니까 부부가 나가서 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난 나 혼자 살 건데 그때 다들 반응이 다 이거 그게 돼? 와이프가 허락했어? 이 질문만 수십 번 받았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얘기해줘. 와이프가 하라 그랬어. 아니 이런 허락을 대체 어떻게 받아쇼? 일단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고 최대한 힘들어 보이고 집안일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남는 시간에 맨날 TV를 트는데 혼자 사는 거 그다음에 자연 속에 가서 사는 거 섬에서 혼자 사는 거 이런 내용들을 계속 봐요. 계속. 그래서 와이프가 보면서 짠했겠죠. 아유, 쟤 안 되겠다. 그 정도로 딴살림을 허락했다니 아내가 남편을 많이 사랑하나 본데요. 아니면은 포기해버렸거나. 오. 이건 뭐야 이거?
오락기예요? 어렸을 적에 저희가 많이 했던 게임기를 갖다 놨습니다. 이건 이 박스는 또 뭐죠? 이거는 노래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아니 어릴 적 문방구 앞 추억의 오락기부터 리모컨, 쟁탈전, 필요 없는 혼자만의 TV 그리고 가정용 코인 노래방까지 어머 이거 정말 못 말린다 이 남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참. 그야말로 황금 동굴이네요. 근데 여기 문득 들어보니까 동굴이 아니라 이게 뭔가 놀이섬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저 혼자서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면 어떨까? 우리 소위 말하는 XS 랜드 같아. 어디 그죠? 정말 아파트에서 살았을 때는 할 수가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어머마 제자들도 볼 텐데 괜찮겠어요? 그런데 아우 스트레스가 확 풀리긴 하겠다. 그야말로 어른이 애들인 랜드로군요. 안녕하세요. 남편에게 이런 해방을 선사한 아내. 어떤 분인지 안 그래도 보고 싶었다고요. 아니 전 이 놀이섬을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누가 컨펌을 해준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하자고 했습니다. 신랑이 하고 싶은 거 좀 자기가 해보라고 얘기했었고 이 놀이섬 이름 지을 때도 둘이 같이서 같이 이렇게 이름 지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통 크게 허락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까지. 아니 평소에 어떤 남편이길래요? 나가서 비교를 해보면 다른 남편들과 다르게 좀 많은 일을 해준다는 거를 얘기를 해보면서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이렇게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에게 원하는 거 하나쯤은 많이 원하는 거를 하나 해주는 것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대학교 때 캠퍼스 커플로 만난 두 사람. 무덤덤한 성격의 민정 씨와는 달리 연석 씨는 애정 표현도 풍부한 사랑꾼이었다네요. 저는 처음 만났을 때도 신랑이 해맑은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고민 없어 보이고 그냥 밝아 보이고 그랬는데 저는 일 잘하는 모습 하는 남자에게 약간 매력을 느끼는데 신랑은 거의 일하는 거나 이런 거에서는 거의 완벽한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같은 분야에 있으니까 뭔가를 물어봤을 때 거의 백과사전이에요. 딱딱 나오는 게. 자기 관리하는 것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뭐 저희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만 사랑해요. 아닌가? 그림이 주책받았지. 맞겠지. 아내가 반한 그 완벽주의적 성격이 스스로를 숨막히게도 했답니다. 일과 가정 모두 늘 100점을 추구하다 보니 몸과 마음에 과부하가 걸렸던 거죠. 저는 일단 책임감에 대해서는 좀 강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성격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태어났었고 완벽하지 않으면 좀 약간 불안해요. 그 시기 때가 최고치였죠. 그러니까 부모님, 그리고 우리 애들, 그다음에 직장, 이 세 개가 가장 최고치였을 때였어요. 제가 견디기 힘들 정도. 그래서 이제 결국엔 병원을 갔죠. 병원을 가서 이제 약을 처방을 받고 이제 병원에서는 길게 먹으라, 이제 공황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 밝은 게 약간씩 조금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살면서 좀 받았어요. 반짝임을 잃어가던 남편을 위해 고심 끝에 아내가 내린 처방약이 바로 이 집. 다 내려놓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절실하다 판단해서였죠. 아니 지금 제가 키가 좀 180이 넘는데 주방을 들어와 보니까는 여성분 키 맞춘 게 아니에요. 제가 아파트에 있을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공간이 주방하고 화장실이었어요. 청소를 할 때도 가장 공을 들여서 하는 곳이 주방과 화장실입니다.
사실 아까부터 집이 온통 하얀색이라 관리는 어떡하나 싶었는데 그 완벽주의적 성격이 반영된 것이었구만요. 일단 신랑이 한번 훑고 가면 집이 제가 청소했을 때랑 수준이 달라요. 부엌, 거실, 화장실이 싹 바뀌어요. 무선 청소기도 청소를 하고요. 청소기 필터까지 청소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리고 세탁기 필터도 청소하고요. 청소 빼고 그다음 거. 청소 빼고 밥 해주죠. 먹고 싶은 거 뭐 있냐 물어보고. 그러면 장 봐가지고 제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장도 봐놓고 음식도 해주고. 딴살림을 하는 지금도 아내에게 지극정성인 건 여전하다는데요. 가족이 사는 아파트는 놀이섬에서 차로 불과 5분 거리. 매일 퇴근 후 아파트에 들러서 식사 준비부터 빨래, 청소까지 싹 맞춰놓고 놀이섬으로 복귀한다니 자유를 누릴 자격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집까지 돈이 다 오서나서 사놓으면 언제든 꼬박꼬박 갚는 건 자신 있거든요. 빚 갚고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는 갚아 나가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집은 신랑이 지금 쓰고 있지만 이것은 공동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랑이 살고는 있으나 어차피 우리는 아이도 둘이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주더라도 집을 나중에 저희가 없을 때 주더라도 둘이에게 하나씩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계 여행을 저한테 계약하자 그랬으면 전 안 했죠. 근데 이거는 사라지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망할지고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아니 어차피 죽어서 다 뭐 흙으로 돌아가고 원소로 돌아가고 그럴 건데 굳이 왜 그거를 내가 10원을 더 모았니 뭐 1,000원을 더 모았니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도 편해요. 네 진짜 어차피 망할지고 각자 좋은 거 하면서 살아야죠 뭐. 지금 이제 내부에 여러 가지 놀이시설 봤는데 방이 안 보이네요, 근데? 네. 방이 여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조금 먼 데 있어요. 저쪽으로 가시죠. 여기 현관? 아까 현관 쪽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집이 놀이섬이잖아요. 네. 근데 섬에도 사람이 물먹을 만한 그런 개울물들이 있겠죠. 어쩌면 발상도 소년 같으셔. 아내가 남편의 이런 점에 반하셨던 거군요. 아이고. 그러면은 물을 건너가야 되는 거네요. 아, 그렇죠. 양발 젖겠는데. 알겠습니다. 다 청소했으면 그냥 전 다리가 기니까 네. 한 번에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 으쌰. 동심의 공간이로구만요. 응? 저녁 달이 빛나고 있네. 개울물 건너 침실은 침구까지도 역시나 눈부신 화이트. 취향 참 확고하시다. 굉장히 햇볕도 아주 따스하게 잘 들고 잠이 아주 잘 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 저는 잠을 굉장히 잘 잡니다. 특히 창 많이 내놨고요. 그다음에 보통 베개를 저희가 벽 쪽으로 두잖아요. 네. 저는 다르게 그러면 밤에 누우면 하늘도 볼 수 있거든요. 침대가 보통 그러면은 퀸 사이즈는 가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슈퍼 싱글인 것 같아. 저한테는 너무 화이트라서 이게 눈부셔요. 그래서 잠을 여기 오면 좀 많이 설쳐서 잘 못 자요. 전 아파트가 좋아요. 굳이 경치는 잠깐 카페 가서 보면 되는 거고 거기다 집을 지으면 벌레도 싫고 이렇게 햇빛 많은 것도 싫고 집에서 먼 것도 아니고요. 여차하면 그냥 바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계속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는 그 아파트 가서 아침밥 먹고 그다음에 아이 등교해주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직장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해서 그다음에 거기서 밥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찬 조금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는 다시 이 집으로 오거든요. 뭐 애들 등하교도 오빠가 여기서 가는 게 힘들면 제가 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출근해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진짜 가장 큰 목적은 여기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도 즐거워요. 손님들이 오셨네. 왔어요. 아유, 왔어! 안녕하세요. 고생했네, 오늘하고. 친한 동료 교사들이랍니다. 줄 건 없고 커피 한 잔? 이 집이 남자 선생님들의 공식 아지트가 됐대요. 나중에 셋이 또 노래 품평회 한번 해야지. 예. 밤에. 소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빨리 나와야 돼. 나와서 점수 내기. 누가 봐도 파격적인 연석 씨의 딴살림. 같은 남자로서 처음에 어떠셨나요? 거기서 집을 또 생활을 하고 여기는 약간 아지트식으로 잠깐 쓰시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여기서 계속 상주를 하신다는 거여갖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독창적이고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럽다라고 느끼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와이프한테 살짝 얘기를 꺼내봤는데 저는 씨알도 안 먹겠고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노는 걸로 좀 타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혼당해. 아이고 그러면요 가정의 평화가 최우선이죠. 어휴. 2층 테라스 공간도 혼자 아늑하게 광합성하면서 멍 때리기 참 좋겠다. 굉장히 밑에랑 공간이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구멍이 뻥뻥뻥 뚫린 뭐 요즘 이게 그 디자인 블록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좀 있으니까 굉장히 안온하고 마치 그 테라스라는 느낌보다 마당 같은 느낌이거든요. 바깥이 좀 보였으면 좋겠고 사생활 보호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뭐 처음에는 뭐 루버도 생각을 했었지만은 건축사님이 이렇게 큐블럭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해놓고 화이트로 칠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옆에 이거 보니까는 이게 뭔지 그러게 또 무슨 엉뚱한 발상의 결과물일지. 저의 버킷리스트였는데 이제 천창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평지분이란 말이죠. 근데 방이나 거실 쪽에는 전선이 워낙 많아서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주차장으로 나가는 출구인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크게 돼 있더라고요.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하는 성격이라 천창에 대한 로망을 이렇게라도 기어이 풀었답니다. 저는 취향이라는 게 별로 없고 뭘 고를 때 잘 못 골라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매번 늘 새롭게 좋아하는 게 생기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이걸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생겨요. 또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막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계속 저렇게 새로운 것에 좋은 게 생기고 하고 싶은 게 생기지?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 아파트라는 구조가 아주 오랫동안 좋은 역할을 하긴 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에 대한 개념들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고 좀 집에 대한 어떤 그 가구수에 대한 개념이 일단 바뀌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에 더불어 이제 가족 간의 삶의 방식 예를 들어서 주말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작업 공간일 수도 있고 가족과 아니면 지인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다양하게 나왔으면 하는 게 이번 이 집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에는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더랬죠. 그런데 쭉 지켜보다 보니 점점 그래 끄떡이게 되는군요. 저는 모든 부부가 서로 각자를 인정을 하고 서로의 역할에만 충실한다면 이런 꿈을 꾸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네. 안 좋은 점은 일단 뭐 이렇게 난방비
전기세 다 곱하기 2로 나가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기에 이런 평화로운 딴살림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언제나 함께보다 때로는 따로 숨 쉴 공간을 내어주는 게 더 깊은 사랑이겠죠. 10년을 투자해서 내가 꿈꾸는 집을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냥 내가 사는 곳이면 집이 될 수 있고 내가 편하면 그곳이 집이지 않을까. 대동단결했습니다. 나무로 뭐 이렇게 조각하고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누군가 이렇게 옆에서 칭찬을 해주면 점점 더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 재밌는 일을 내가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보자.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저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